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오늘따라 코가 유난히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코를 안 만지려고 하겠지만 혹시라도 코를 만지는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유난히 코가 좀 간지럽네요. 어제에 이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시작하게 되면 긴장도 하게 되고 또 뭔가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또 외웠었던 시나리오 이제 대사 분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준비 기간을 오래 두고 연습을 많이 하면 잘하겠지만 제 스타일이 좀 게으르고 좀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좀 즉흥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저도 언제 제가 면접을 가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건지는 예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력서 넣어놓고 15일 안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언제 시작할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 제가 하기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게을리지 하지 않고 다만 처절하게, 간절하게 뭐 이런 미친 듯이 이런 문구가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에 뒤지지 않는 뭔가 뚝심, 꾸준함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년, 10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천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기 전에 제 눈을 3초간만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저의 첫인상이. 네. 그러시군요. 상당히 안 떨리고 좀 여유롭게 보이셨나 보네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너무나도 떨립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연습을 하면서 이런 시작 멘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떨리는 마음을 좀 더 진정시킬 수 있고 제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또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떨림이 공포인지 혹은 설레임인지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설레임인지 떨림인지를 공포인지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멀리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많은 분들 앞에 서서 그리고 많은 분들과 눈빛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대1 대화를 할 때는 눈을 잘 못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물론 이제 3초 이상 못 보죠. 한 1초라도 2초라도 많은 분들 눈을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저한테 가장 큰 행복이고 어떻게 보면 희열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쿵쾅 뛰지만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 동기부여 이야기꾼이 꿈입니다. 뭔가 무의식 속에 씨앗을 심는다는 그런 발상, 생각, 이게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청소년분들에게 무의식 속에 씨앗을 심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제가 자신이 좀 나가는 그 길을 방향을 좀 더 제대로 보면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과 희망, 미래재단이라는 제가 어떻게 보면 희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곳에 면접을 보기 위해 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씨앗을 심는다. 좀 의아하시죠? 저는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 무의식 속에 씨앗으로 심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나무가 되고 혹은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은 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있는 무의식 속에 꽉 차있는 그런 소중한 씨앗들을 제가 물어주고 보살핌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충분히 그게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을, 많은 나무나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뤄낸 것도 없고 제가 보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결과적인 것도 없고요. 하지만 사람이 꾸준히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하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그 노력들이 뭐 엄청 현란하고 눈에 보이게끔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간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제 삶에 잘 맞고 제 삶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들을 억누르면서 아직은 이런 마음으로 저를 다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혹은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이뤄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법,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노력, 그런 사람으로서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싶습니다. 서러운 부분이 좀 길었네요. 저는 그동안 청소년 국토대장정을 오래 했습니다. 7년 7개월 정도 했고요. 하면서 여행의 묘미에 푹 빠져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집 밖으로 나누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청소년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20박이 넘는 그 일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텐트도 치고 걷기도 하고 요리도 하는 그런 생활을 즐겼다면 비수기 동안에는 저 혼자 자전거 여행도 하고요. 아니면 아는 지인분들과 지리산 종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여행을 즐겼습니다. 당시에는 돈에 대한 것보다 좀 즐거운 그런 해방감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그런 돈이라는 강박관념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탈출구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 없이도 세상을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게 됐죠. 근데 어느 순간 20대 후반이 됐고 30대 초반이 다가올 때쯤에 제게 통장 잔고에 진짜 단돈 100만 원도 없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제가 10대 때 꿈꿨었던 요리, 분식 사업가라는 꿈을 펼치기 위해 돈을 1년 동안 벌어서 일본 여행을 준비했는데 그때 때마침 IMF가 터지고 좀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많이 잃게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도 남의 돈을 빌려본 적이 없던 제가 남의 돈을 빌리게 됐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그냥 청소년기에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가장 큰 고민이었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심각한 고민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경험도 많이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죽음이라는 생각을 6개월 넘게 하는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손등만 보면서 살아왔다면 이 손등이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손바닥을 보며 살자. 이 손바닥은 긍정이다. 손바닥 뒤집듯이 내 삶을 한번 뒤집어서 살아보자.
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좀 생각을 변화를 시키니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변하게 되고 또 사고하는 습관도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런 토대를 삼아서 재수학원이라는 곳에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심경 변화를 느끼게 되고 재수학원 학생들과 함께 또 이런 심경 변화를 있었던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을 함께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구호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구호를 외쳐줌으로써 뭔가 형식적일 수도 있고 아무 근거 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구호가 저를 변하게 하는 그런 작은 씨앗이 된다는 스스로의 좀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저희가 힘들었었던 얘기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선입견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친해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저의 지난날의 경험담, 그런 살아온 세월들을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재수학원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면, 부패대항장에서 이제 재수학원으로 넘어가자면, 이렇게 재수학원에서 일을 할 때 재수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뭔가 상당히 부정적인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나름 부정적인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항상 선로를 봤어요. 사람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전동차를 타면 문 앞에 서서 해치를 어떻게 개방하고 문을 어떻게 열고 대표 요령은 어떤 것인지를 항상 숙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귀숙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저 못지않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와 단절된 그런 생활 속에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사용 못하고 먹고 싶은 피자나 통닭, 짜장면 이런 음식들도 마음 놓대로 사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외출 외박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군대에 있었던 그런 심정처럼 학생들이 꽉 막히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욕구 불만, 이런 불만들을 표출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어떤 원스의 과목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아닌 생활지도, 생활 전반적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잠자는 부분, 먹는 부분, 교실에서 일어나는 부분, 쉬는 시간, 기타 등등 이런 어떻게 보면 잡일일 수도 있죠. 이런 걸 해주시는 분들에게 불만 표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때로는 욕도 하고 과격한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면서 저 자신의 또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접목을 해서 실험적으로 했었던 게 이 구호였어요. 제 자신에게 먼저 해본 결과 좀 도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과목을 가르치지 않지만 학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를 당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종례 조회도 항상 저희들을 맡아서 하고 또 한 반에 맡아서 책임을 지는 그런 생활 담임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변화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학생들의 변화가 좀 보이더라고요. 성격이 확 바뀌었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구호를 하자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거 왜 하냐 창피하다 막 하면서 안 했던 학생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거의 반 전체가 구호를 외치는, 그리고 그 구호를 장난삼아 재미삼아 진담삼아 이렇게 다른 반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크게 외치는 거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은 뿌듯한 그런 경험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었던 것들이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가 2012년에 함께 했었던 학생들입니다. 문과 5반을 맡아서 했었는데 학생들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도했었던 게 이제 체조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체조를 함께 했었던 학생들입니다. 처음에는 3명이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또 모였다가 점차 또 1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형상은 있었지만 그 과정을 겹치면서 이 학생들의 변해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명이 시작했던 것은 학원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했었던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간식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 하고자 하는 학생들 위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좋다라고 이제 스스로 학생들이 이성을 퍼뜨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됐고요. 그러다가 나는
많은 학생들, 이제 한 30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고 간 시간이고 이렇게 보는 시선들, 이런 좀 압박감, 좀 불편함, 창피함 이런 것들 이기지 못하고 좀 또 많이 떠나게 됐었던 거죠.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이제 허가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근무를 서야 되는데 그 근무를 좀 이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잠깐 한 10분, 20분 되는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의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모습들도 많이 변화되는 걸 느끼면서 제 스스로 공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이 꽉 차있던 사람이라면 이때부터는 이 생각 중에 100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실천, 10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실천, 이렇게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보게 됐어요. 대체적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좋다 안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었고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처음 보는 강연이었는데 왜 나는 이곳에 있고 저분들은 저곳에 있지? 내가 저 위에 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누군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제 자신이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저 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할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죠. 작년 12월 달에 일을 그만두고 세상 밖에 나와서 부딪히다 보니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된 게 너무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강사 그런 수료 과정도 배워보고 또 스스로 좀 찾아가서 어떤 무대에서 서보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매주 이루어지는, 자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잠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도전이다 보니까 그때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과 섰을 때 그런 희열은 좋지만 지나고 나서 또 무대에 언제 설까, 언제 설 수 있나 이런 좀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이브라이트를 했었던 그 노래방에서 또 강사 일을 하루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3일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 정도 서는 걸 보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어떤 피드백이나 이유도 없이 그냥 연락도 없이 캔슬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한편으로는 억울하면서 좀 화도 났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부족한 거를 많이 채워놓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만두고 그 모아놨었던 돈을 이렇게 활용하다가 5월 달쯤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제적인 활동,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임에 참석하고 모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런 것보다는 제가 꿈, 희망, 미래재단에 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식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혜,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실천해보는 그런 지혜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뭔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조력자로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항상 흑과 백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법을 찾고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소통하는 그런 동기부여 이야기꾼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 이야기꾼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과정, 삶을
꿈, 희망, 미래재단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상 꿈대표 김영선입니다. 오, 날씨도 상당히 덥고 그렇게 어제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서러운 부분에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어쨌든 완벽한 것도 좋겠지만 그 노력의 시간과 그 완벽하고자 했었던 저의 열정, 노력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진정성,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진정성, 자연스러움,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다 대표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다는 건 천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진정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꾸밈없이 속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랄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